흔히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경우로 심각한 위험 요인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가슴 통증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가슴 통증은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높아지죠. 가슴 통증과 연관된 주요 장기는 심장입니다. 하지만 심장 말고도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증상 중 하나 역시 가슴 통증이죠.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은 소화 효소와 위산을 통해 음식물을 죽상 형태로 흡수하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산은 철과 같은 금속 이온을 녹일 정도로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유해균 역시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위산은 부식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의 내벽과 같이 매우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의 공간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위에만 존재하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 식도를 따라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벽과 같이 위산을 감당할 수 없는 식도의 내벽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말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도의 내벽이 위산으로 노출되면서 마치 심장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죠. 가슴 통증은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밖에도 음식물이 녹아있는 상태의 위산이 역류하면서 좋지 않은 구취를 풍기게 되고 식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침이나 쉰 목소리와 같은 합병증이 동반하죠.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의 도움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하버드 의학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운 상태로 잠을 자는 경우 위산의 역류를 최대 71%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식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식도는 위에 오른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게 될 경우 하부식도 괄약근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괄약근 자체가 일반적으로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요인으로 인해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자세를 통해 약해진 괄약근으로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 머리맡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위산이 역류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수면의 질이 심각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죠. 몇 가지 연구에는 침대 머리맡을 높이면 위산의 역류가 줄어들고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공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위장장애재단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 적어도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푸짐한 식사를 점심이나 아침 시간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식사로 인해 과식을 하거나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잠자리에 들면서 수면을 방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를 끊어야 합니다. 탄산이 추가된 음료는 체내에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로 인해 트림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림과 함께 식도의 괄약근이 열리면서 위산이 함께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탄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위산 역류와 속쓰림의 강도가 증가하며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위산 역류 증상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면 알코올이 위산 자체를 증가시키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포함한 체내 근육을 이완시키며 그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학학교에 따르면 다음에 나열하는 음식들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박하나 지방이 많은 음식, 매운 음식, 토마토와 양파, 마늘과 초콜릿 등 해당 음식 중 하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해당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면서 위산 역류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으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경구 에스트로겐이나 삼환계항 우울제, 항염증 진통제를 포함한 일부 약물은 몸 전체 근육을 포함한 식도 괄약근도 이완시키기도 하며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복용하는 알렌드로네이트나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이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체중 조절입니다. 복부 지방이 너무 많으면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부식도 괄약근이 횡격막 지지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공 탈장 상태가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며 실제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면서 체중이 높게 나간다면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체중 조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질환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음식이나 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선 약물 복용이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완벽히 치료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메디컬 헬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최신 의학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100년을 위해 언제나 올바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